점주 입장에서도 말 잘 듣는 알바생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일머리 있는 알바생으로 보여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알바 일머리의 초입부예요. 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알바 초보자분들, 신입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멘탈 붕괴를 막아라.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본인이 한가한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멘탈이 붕괴될 일이 없거든요. 이상한 점주가 아닌 이상 보통 여러분들을 채용한 매장은 알바생을 쓴다는 것 자체가 바쁘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바쁜 매장은 알바 초보분들이나 이제 막 들어온 신참들에게는 멘탈이 박살나기 딱 좋은 곳이죠. 여태까지 배운 것들은 있는데 이것도 아는 거 저것도 아는 거 요것도 배운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와중에 손님은 말 걸고 점주도 뭐라 하고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때 멘탈부터 부여잡으세요. 본인의 멘탈이 흐트러지는 걸 막고 어느 것 하나 손대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딱 돌아보세요. 그 와중에 점주가 뭔가 시킨 일이 있다면 무조건 점주의 말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매장에서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도 점주가 말했으니까 알바 초보자인 입장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점주가 본인이 시켜놓고 왜 그거 했냐고 뭐라고 하면은 아직 초보 점주이거나 경험이 아직 별로 없거나 리더십이 부족한 거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점주가 뭔가를 시킨 거는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거부터 딱 하세요. 멘탈을 잡을 아주 좋은 기회예요. 만약에 점주가 지금 본인도 바빠서 정신이 없다, 내 멘탈을 잡아줄 오더가 없다, 그때는 본인이 배운 것 중에서 손님과 가장 가까운 일 먼저 하시면 됩니다. 바쁜 점주가 나중에 돌아보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뭔가 일을 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손님과 가장 가까운 일 먼저 하는 겁니다. 주문 받기, 계산해드리기, 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 대답해드리기, 서빙하기, 이렇게 손님을 직접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 중에서 할 게 없다면 손님들이 닫는 곳, 자리 정리, 홀 정리, 먹다 남은 그릇이나 좌석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다음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이 손님에게 닿는 일들이 전부 끝난 후에는 그때부터는 본인이 판단하셔도 됩니다. 설거지를 한다든지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닿지는 않지만 바쁜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서빙하고 홀을 정리하는 동안에 누구도 하기 싫은 그런 쌓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쓰레기가 쌓여 있다든지 매장 형태마다 일 처리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니까 그때부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멘탈이 잡혀 있습니다. 척척척 하고 다 끝내고 나면 이게 또 성취감이 기가 막혀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끝까지 정확하게. 자, 본인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 본인의 상태를 절대 핑계로 또는 이유로 쓰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손님의 질문을 듣고 있어요. 아니면 손님의 컴플레인을 듣고 있거나 계산 요청을 받고 있거나 주문을 받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 최정상에 있는 손님에게 가까운 일, 이걸 처리하고 있는데 끝까지 끝내지 않고 설거지를 갑자기 급하다고 하러 가버린다든지 저게 더 바빠 보이니까, 저게 더 중요해 보이니까 도중에 처리를 끝까지 하지 않고 가버리는 거. 점주가 따로 시킨 일이 없는데 본인 판단하에 일을 하다 말고 갑자기 전환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본인의 생각에서는 여러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많은 일을 이렇게 해놓으면 뒤처리는 매니저나 점주가 전부 뒤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정신없는 와중이 끝나고 나면 왠지 내가 다 끝낸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여기서 성질이 고약한 점주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격이 좀 온순한 점주라면 속으로만 생각하겠죠. 다음에 이거 일하는 방식이나 느낌을 알려줘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점주 입장에서도 어디서 말로 설명을 듣고 배운 게 아니라 본인이 몸으로 습득한 거기 때문에 뭐라 참 설명하기가 애매하거든요. 너무 강요하다 보면 꼰대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땐 끝까지 정확하게. 그럼 내가 이걸 끝까지 정확하게 끝내려고 하는데 점주가 갑자기 부르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이걸 끝까지 정확하게 끝내야 지금 내가 에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점주가 막 불러요. 그럼 나는 지금 하던 일을 뿌리치고 점주에게 가면 되는 걸까요?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태세 전환은 점주를 통해서만. 만약에 경험이 적고 좀 부족한 점주라면은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엉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점주가 경험도 풍부하고 일을 잘하는 점주라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왜 점주는 나를 부를까? 왜 지금 나를 다른 일에 투입을 시킬까? 여러분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려는 분들이 막 줄 서 있어요. 그거를 다 계산하고
하고 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없고. 누구는 현금 영수증 해달라 그러고, 누구는 뭐 할부로 해달라 그러고, 누군 갑자기 재난 기본소득 되냐고 물어보고, 뭐 아무튼 계속 뭐 꼬이고 막 바빠 죽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점점 뒤에서 나를 불러요. 꼭 지금 말씀드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납득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더라도 점주가 부르면 무조건 태세 전환하세요. 손님이 있어서 곤란하다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전환하세요. 내가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점주가 나를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줄 서 있는 카운터를 맡고 있는데 원래는 줄 설 만큼 난이도가 높은 카운터가 아닐 수도 있죠. 점주가 카운터를 잡으면 줄이 금세 없어져 버린다거나 무조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태세 전환하세요. 점주의 뭐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참 편리한 거예요. 점주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지금부터 내 행동은 전부 점주 책임이 돼요. 점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맡았던, 내 생각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았던 다 상관없습니다. 점주가 불렀을 때는 바로 태세 전환하세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무조건 따르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점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내가 실수해도 점주의 실수가 되거든요. 근데 나 혼자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전부 내 실수가 돼요. 점주가 뭔가 오더를 내렸을 때 편하게 덥석하세요. 점주 입장에서도 말 잘 듣는 알바생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거고, 일머리 있는 알바생으로 보여질 겁니다. 오늘도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 외에도 제 채널에는 알바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눌러두시면 알바 입문부터 알바를 끝마치기까지의 알바 생활에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